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목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망고 한부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미국 뉴스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요것입니다. 네, 하원의원 있지 않습니까? 하원의원에서 드디어 공화당이 과반석을 가지고 갔다. 네, 218석을 가지고 감에 따라가지고 4년 만에 다시 하원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것은 좀 공화당이 진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 경제가 힘들면서 원래는 이렇게 힘들 때는 정부를 엄청나게 탓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엄청나게 탓을 하게 되면서 아마도 요번 중간 선거에서는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공화당한테 모두 다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원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과반석을 가지고 간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하원도 원래는 훨씬 더 많은 석을 가지고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간신히 218석을 가지고 가면서 하원을 겨우 탈환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지배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더 많은 개표가 되면서 뭐 공화당이 조금 더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대승을 거둘 것으로 공화당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다시 이렇게 4년 만에 탈환을 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측근이랑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 아들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쩌면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안을 진행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요즘 들어서 이 탄핵하는 게 좀 유행인 것 같기는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래는 이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미국의 여성들이 아시다시피 낙태를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자유를 빼앗긴다라는 자기 선택권이 이제 폐기가 될 이런 위협에 처해 있다 보니까 미국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 선거가 공화당의 압승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잘못도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원의원 대표 있지 않습니까? 상원의원 대표는 또 이 미치 매코넬이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16년째 계속해가지고 상원 원내 대표로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80세시라고 하고요. 굉장히 지금 미국 정치계가 나이가 좀 너무나 많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젊어지면은 좋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다음 대선 2024년도 대선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표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매체들이 트럼프를 조롱을 하고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던 매체들에서도 트럼프를 모두 다 한결같이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매체에 따르면은 트럼프는 민주당의 비밀병기이다라는 그런 이렇게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민주당한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화당에 있는 엑스맨은 트럼프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가 민주당을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섞인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뉴욕 포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뉴욕 포스트가 대박인데, 뉴욕 포스트 일면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뉴스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뉴욕 포스트에서 트럼프를 밀어줘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2년 전에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전면으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전면에 트럼프의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단 있지 않습니까? 이 전면 뉴스 하단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는 어느 한 남자가 어나운스멘트를 했다. 플로리다맨 맥스 어나운스멘트라고 이렇게 뉴욕 포스트지 전면에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한 남자가 무슨 선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를 아주 우회적으로 깠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가 2024년도 대선에 나온다라는 그런 말을 진짜 허접하게 일면으로 내놨습니다. 그거 보고 너무나 웃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트럼프가 비밀 병기이다 민주당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폭스 뉴스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폭스 뉴스는 공화당을 굉장히 좀 지향을 하는 그런 매체인데,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자신의 자택, 플로리다 자택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내다가 도중에 그냥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트럼프 편을 들던 이런 매체들에서도 트럼프를 외면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체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미국에 있는 방송국들에서는 이 트럼프가 자신의 자택에서 대연설을 하고 있었을 때, 중대 발표를 할 때 그 당시에 다른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을 텔레비에서는 제대로 볼 수는 없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폭스 뉴스에서도 조차 조금만 내보내다가 중단에 끊어버렸다고 하니까 아주 기분 좋은 이런 뉴스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를 계속해서 외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뉴스를 내보냈다고 하네요. 뉴욕 타임즈에서는 트럼프가 대선에 나올 자격은 없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유세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위협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로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대선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늦게라도 트럼프 실체에 대해 가지고 알아차린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환영하고요. 너무나 환영을 하고 이제 트럼프는 뭐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찬밥을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집에서 이틀 전에 빅 어나운스먼트, 그러니까 중대 발표를 했었을 때 공화당 관계자는 단 한 명만 참석을 했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대선에 나온다라는 것을 좀 탐탁치 않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도 지금 대선 후보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 현재 이 대선 후보로 1위로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거기에다가 펜스 전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펜스 전 부통령도 어쩌면은 이 대선 후보로 공화당 내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이 대선 후보로 제대로 나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세 명 다 모두 다 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이제 표가 많은 것은 이 디센티스이기는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세 명의 후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다음 대선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또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분위기가 보인다고 하면은 다시 사람들이 민주당을 더 선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나쁘고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정당을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년에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면은 민주당한테 조금 더 표가 쏠리면서 다음 대선에는 민주당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지금 공화당 꼴을 보니까 지금 셋이 나와가지고 특히 트럼프가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공화당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트럼프는 민주당의 스파이가 아닌가, 민주당이 심어놓은, 공화당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LA시에서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시장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중간 선거에서 여성이 뽑힌 사례가 또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절하게 잘 섞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뽑히고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민자들의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사는 곳인데 백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미국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미국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나 하원들, 상원 의원들 이런 정치계에 계신 분들이 적절하게 잘 섞여야 합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인종들 모두 다 적절하게 섞여야지만 미국이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힘을 밀어준다고 하면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두 다 적절하게 잘 섞여야 하지 않나. 나이도 너무나 늙으신 분 말고 좀 적절하게 좀 잘 섞여야 하지 않나. 지금 권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웬만하면은 그것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적절하게 잘 섞여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LA에서는 얼마 전에 이 한국 승무원이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LA 다운타운에 쇼핑을 갔다가 노숙자한테 40대 노숙자한테 칼을 이렇게 찔려가지고 중태에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20대 승무원이라고 하는데 여자 승무원, 이 승무원은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잘 회복하셔가지고 빨리 다시 한국으로 잘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LA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칼로 찔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틀란타 있지 않습니까? 아틀란타에서 미용 사업을 하고 있는 어느 한 60대 사장님이 여성분이시라고 하는데 권총 강도가 들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권총 강도가 이 사장님을 60대 사장님을 총으로 쏴가지고 사살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미국은 총이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이런 끔찍한 일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좀 안타깝네요. 또 이렇게 아틀란타에 있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LA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서 이 경찰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대략 한 75명 정도 LAPD랑 그리고 뭐 LA Fire Department 이런 사람들 75명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아침 루틴이라고 해요. 아침 루틴으로 이렇게 UCLA 근처라고 하는데 뭐 UCLA 폴리스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 75명이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뛰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혼다 SUV 차량이 롱웨이로 들어와가지고 한 30마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가고 있는 이 무리를 바로 그냥 밀고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75명 중에 25명이나 다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5명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UV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이 SUV 운전자는 다이아몬드 바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20대인가 30대라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롱웨이로 들어와가지고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롱웨이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웠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DUI 있지 않습니까? 술을 마셔가지고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은 마약 같은 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란 해커가 미국에 있는 정부 기관에 있는 어느 한 컴퓨터에 암호화폐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또 보안적으로 이런 컴퓨터 보안적으로 이란 해커한테 이렇게 뚫렸다고 하니까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란 쪽에서는 미국을 이렇게 또 공격을 사이버 쪽으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FDA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인공으로 배양이 된 이 닭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닭고기 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닭고기가 아니라 이 닭고기 세포로, 그러니까 닭의 세포로, 닭고기 세포나 닭의 세포나 똑같은 건가? 어쨌든 닭의 세포로 고기를 만드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신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비즈니스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닭고기를 만드는 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제 조만간 또 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소고기들도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가축들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들이나 이런 진짜 가축들을 키워가지고 먹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키우는데 필요한 땅, 물, 사료, 그리고 이런 가축들이 내뿜는 메탄들 있지 않습니까? 트름하고 방구,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나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만드는 이런 고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거든요. 진짜로 맛있는 고기가 실험실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기만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면은 가축 키우는 것도 안 해도 되고 지구온난화에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또 가축들을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가축들이 살아있다가 이렇게 도축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굉장히 또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맛있게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좀 불쌍한데, 그런데 이렇게 실험실에서 안전하게 고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빨리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모두 다 실험실에서 안전하게 고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맛있게 말이죠. 아무리 실험실에서 고기가 안전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맛없으면 그거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고기가 실험실에서 잘 좀 만들어져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지난 성탄절날 위스콘신에서 어느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성탄절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차량을 돌진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한, 이 남성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종신형에 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 판결이 된 사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조만간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이제 땡스기빙인데, 이 땡스기빙을 앞두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까?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이 땡스기빙이 식탁 가격이 아마도 20%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땡스기빙 이 식탁을 차리는 이 가격이 아마도 역대 최고가를 찍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번 땡스기빙에는 적절하게 가격이 좀 싸더라도 이해하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땡스기빙이라고 하면은 여기 미국에 제 가족이 살고 있는 분이 없거든요. 제 동생은 보스턴에 있고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모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한 10년 살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한 5년 살고, 그리고 미국에서 한 20 몇 년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 군데 모두 이런 추수감사절이나 뭐 추석이나 뭐 새해 설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 날도 그냥 보내지 않을까, 그냥 똑같은 날들로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G20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런 영상이 퍼졌는데, 캐나다 총리랑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명이 만나가지고 좀 말싸움을 하는, 말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말싸움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장면에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캐나다 총리랑 이 시진핑이랑 비공개 대화를 했나봐요. 이 비공개 대화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캐나다 언론에 이렇게 모든 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시진핑은 또 화가 나가지고 캐나다 총리한테 좀 따졌다고
하네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대화를 한 것이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되느냐라고 시진핑이 따졌다고 합니다. 캐나다 총리한테. 그러니까 이 캐나다 총리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시진핑은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해가지고 캐나다 총리한테 기분 나쁜 것을 표출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캐나다 총리는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또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이 이제 3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잘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총리는 안전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길을 잃은,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집을 잃어버린 강아지 영국에 있는 어느 한 경찰서에 찾아갔다고 하네요. 찾아가가지고 진짜로 내가 집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집 좀 찾아주소 라고 하면서 경찰에 찾아와가지고 이 경찰이 이 강아지의 집을 찾아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 굉장히 좀 똑똑한 개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어느 한 아이가 자신의 집 앞에서 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반려견 세파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옆집에 있는 좀 굉장히 싸나운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세파트, 이 반려견이 자신의 몸을 날려가지고 이 큰 개가 아이를 공격을 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진짜 세파트는 역시 굉장히 좀 똑똑한 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강아지들이 남을 공격을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하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또 사람을 지키는 강아지가 있는 것을 보니까, 강아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개들은 주인이 좀 잘 좀 간수를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큰 개가 있으신 분들은 리시 같은 거 잘 해주시고 밖에 이렇게 풀어두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개에 관한 이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연준에서 금리를 아마도 잘 계속해서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 인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경기 후퇴 없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렵다. 이 미국의 물가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금리 올리는 거 계속 올릴 것이다. 속도 조절만 할 것이지 미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7.7%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것이 2%대까지 내려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조금 까마득해 남았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는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금리를 예전만큼은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하겠지만 계속해서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 주춤하면서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국 지난 10월달 소비자 판매 지수가 1.3%가 오르면서 또 8개월 만에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소비자의 지갑이 튼튼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미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또 투자가 조금 뜸하다고 하네요.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지난주에 비해 가지고 22만 2천 건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소폭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를 본다고 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더라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 네, 오히려 조금 내려갔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튼튼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에서 계속 이렇게 때리고 있어도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좀 잘 올릴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주식시장 조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 10월달 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은 6.9%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저번 달이랑 똑같다고 하네요. 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은 이번 달에는 내려는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월마트하고 탈겟이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월마트는 오히려 이 매출이 한 9% 정도 올랐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탈겟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았거든요. 네, 실적이 더 낮고 그리고 오는 이 4분기 때 탈겟의 실적이 굉장히 나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탈겟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성향을 지금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탈겟의 실적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탈겟의 주가가 한 13%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또 실망스럽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으로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강도 높게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야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트위터 관두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가 재정 상태가 엉망이라고 하거든요. 네, 매일같이 몇백만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해고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트위터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고강도로 하고 있는데 자신처럼 이렇게 야근까지 불사지르면서 이 회사를 살리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 트위터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자동차의 새로운 CEO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트위터에서도 지금 계속 일은 하고 있지만 트위터도 앞으로 CEO를 두려고 CEO를 또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나 트위터에서 아마도 이 새로운 CEO를 앉혀두고 이제 자신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대로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해둔 뒤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고 자신은 뒤에서 이렇게 또 CEO를 데리고 잘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위터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지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단 이틀 만에 해고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소를 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트위터랑 굉장히 많은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 지난 3분기 매출은 17%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예상 밖으로 또 호조여가지고 엔비디아는 예상 외로 또 괜찮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 이 마이크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량을 20% 정도 줄어들이겠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도 한 20% 줄이고 그리고 설비 투자 있지 않습니까? 네, 설비에 투자하는 것도 줄이겠다라고 마이크론에서는 밝혔다고 하네요. 네, 반도체가 한동안 엄청나게 핫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핫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FTX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제3위 가상화폐 거래 업체인데 아시다시피 이 FTX가 얼마 전에 이 파산 보호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FTX가 계속해가지고 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FTX를 보니까 진짜 회계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FTX의 이 회사 돈으로 직원의 명의로 집을 사는 등 엄청나게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FTX의 남은 자산들을 보니까 거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빵원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전 세계 경제가 2.3% 정도로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달러도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달러가 엄청나게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시 약세로 돌아갈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부동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지난 10월달 신규 주택 착공은 4.2%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단독주택 같은 것들은 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모기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모기지율이 이렇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 대략 한 20% 정도 급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는 것이 보이네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만여 명이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50여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네요.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이제 1억 명이라고 합니다. 1억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 수는 110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BA5라고 해가지고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우세종으로 많이 감염을 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BQ1, BQ1.1 이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오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오미크론에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새로운 업데이트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우회를 해가지고 감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BQ1이 그리고 BQ1.1이 미국에서 우세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마도 올 겨울에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방역 조치는 잘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올 겨울 말이죠. 추울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동안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았는데 이 원숭이 두창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숭이 두창 사망자가 첫 사례로 칠레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원숭이 두창 사망자들 수는 50여 명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267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조금 안도가 되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측이나 미국 측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가 특히 문제인데 러시아 제발 좀 핵무기는 절대로 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엄청나게 쏴대가지고 그 미사일 2개가 아마도 폴란드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토에서 들어갈까 말까 일촉즉발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바이든 대통령이랑 나토에서 나와가지고 아마도 이 미사일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겠지만 유크레인에서 방공호에서 나온 미사일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락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대응을 잘했다. 이 폴란드 미사일 떨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대응을 잘했다라는 그런 찬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좀 대응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러시아 미사일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어그레시브하게 됐다고 하면은 나토에서 정말 참전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잘 대응을 해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는 정말 잘 대응을 해줬다라고 러시아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은 유크레인에서 이제 날라온 미사일이 맞기는 맞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진 것의 책임은 러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미사일을 100발을 유크레인에다가 쏘게 되면서 유크레인에서는 이 미사일들을 요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요격 미사일을 쏘게 됐거든요. 이 요격 미사일을 쏘게 되면서 이 중에 2발이 폴란드에 떨어져 가지고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문제는 책임은 바로 러시아에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도 나와 가지고 이 폴란드에 떨어진 이 2발의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이 맞다라고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